우리 이자수익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법인은 통장에 돈이 계속 있으면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세금을 떼고 들어와요. 근데 대표님이 내신 세금은 미리 내신 세금이어서 법인세를 낼 때 그 미리 낸 세금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명세서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 대출이 있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대출 상환금 원리금 명세서랑 이자 비용 명세서를 주면은 그 대출에 맞춰서 이자 비용을 분리를 하기도 하고 이 대출이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 DC형이 있는 경우는 DC형은 그 해 불입한 해에 비용 처리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입을 했는지 내가 통장 정리한 거랑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이 보험 증권을 주시면 자산 성격인 경우에는 자산, 비용 처리인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영수증이나 직원 지출 결의서 있는 경우 직원한테 돈이 나갔다. 근데 직원이 이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제 법인의 비용을 청구한 거다 이러면은 직원이 이제 제출한 그 영수증을 보고서는 저희가 성격에 맞게 비용을 분류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직원 지출 결의서가 좀 많으면은 그건 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법인 카드로 지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차량을 새로 이제 신규로 리스하거나 렌탈한 경우 취득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이나 이제 렌탈 계약서 그리고 리스 상환 스케줄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보고 비용 처리합니다.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비나 렌트비를 낼 때 거기에 좀 과태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금액이 과태료고 어떤 금액이 리스비인지 이런 거는 이제 상환 스케줄을 보고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차량 보험 증권을 주셔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은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지를 보고서는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국 같은 데에서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필증을 주셔야 저희가 그 상품 금액을 매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신고 필증이랑 관세사 정선서를 전달을 해주시면 상품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에 이제 주주 변동이 있었다. 내가 주식을 양도했고 증여했고 아니면 투자를 받았다. 이러면은 주주 변동이 있다는 거를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제출을 안 하면은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양도계약서, 증여계약서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를 주셔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5년에 연구소를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연구 등록증서랑 벤처기업 확인서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연구소 관련된 비용은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등록한 날의 비용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등록한 날이 좀 적혀있는 등록 서류를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경우에는 해외 출장비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외 현지 영수증도 꼭 첨부를 하시고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 성격에 맞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출장 명세서,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언제 어떤 금액을 지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다면은 조금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워크숍을 갔다면은 워크숍을 갔다는 그런 사진 같은 게 진행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해외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카드 이용 내역을 볼 수 있지만 국내 이용 내역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결제 내역은 카드사에서 해외 결제 내역을 따로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뭐 이익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용이 차감으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비용 조치를 달라지고 연구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받으면은 그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은 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의 사용 내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허 출원했다면은 특허 출원한 이제 내역서를 전달을 해주시면 특허 번호 이제 관리에 따라서 장부를 이제 구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 통장 내역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그 통장이 연결되게끔 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내역을 먼저 전달해 주셔야 결산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이라도 빨리 전달을 해주시면은 결산을 좀 빠르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많은 만큼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거래 내역을 다 정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만큼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셔야 저희가 더욱더 꼼꼼히 여유롭게 더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월에 법인세 신고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이걸 요청을 했는지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해결되셨나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세 신고는 이제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